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그제시의 어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그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과 재단 직원 일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9페이지) 의안번호 231번 2024년도 제 그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2024년도 그제시 문화예술재단의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출연 규모 정액입니다. 2023년도에 28억 1,2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48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8%가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출연금 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출연금 편성 세부 내역과 저희가 아마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재당 운영경비 출연금이 인건비 성경비로 신규 인력 채용 4명과 기존 직원들의 재수당 증가분 해서 1억 7,400만 원을 증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운영경비로는 재당 성관기가 노후되어 노후된 성관기 교체 세대를 하게 되어 2억 3,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경비로는 재당 기획공연비 정액으로 1억 원이 증가되는데 요거는 작년 당초에서는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이 증가되는데 실제 저희가 1회 추경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은 실제 증가 금액은 아니고 감소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 운영경비 출연금이 5억 8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에 그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으로 이 목적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제시의 생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옥포 대첩 축제 사업 지원으로 7억, 그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4억 3천, 문화예술 부분 공모사업 3억 5천,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3천, 문화가 있는 날 그리 공연 3천 해서 총 15억 4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그제 옥포 대첩 축제 사업 지원과 문화예술 부분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는 올해까지는 문화예술가의 보조금 내지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문화예술대단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실제 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는 사업을 올해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제시 지정예술단 운영은 올해까지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저희 문화예술가에서 3개 단체를 지정하여 지정예술단을 운영을 하였으나 지난 10월 10일 지정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정예술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정액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거리 공연 또한 저희 문화예술가에서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사업 내용을 저희가 주관해 본 결과 문화예술단체와 관련성이 많은 그게 업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현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31호 재단법인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제한 이후 이 주요 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도에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할 예산을 2024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4년도에 설립된 본 재단은 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거제시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이 있으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은 가능합니다. 2024년도 출연을 보면은 2023년도 이해 추경 30억 7,300만 원 대비 63.2%가 증가한 48억 6천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 출연금 15억 4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출연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기존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목적 사업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재단 출연금에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 및 조례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출연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그만큼 뭐 신매력이 보조금에서 줄어드는 거네, 그지? 그러면은 어찌 보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제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보조금만큼 또 다른 보조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시 전체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신매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시립합창단이나 뭐 어린이 합창단이나 시립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또 단계적으로는 또 한번 또 검토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이 금액만큼 보조금이 세이브가 되겠네. 어쨌든. 예, 보조금 큰 틀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참 제가 좋은 현상이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인건비성 경비 부분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이분들이 필요한가요? 신규 인력 4명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당장? 예, 지금까지 사실상 그 시설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계 설비 자격증을 가진 이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한 분 계속 노조에서도 정원을 요구해 왔었는데 못 해주고 있었는데 2026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안전 설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한 명 채용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이제 치중을 했는데 일반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하던 문화사업은 문화예술재단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목적 사업을 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일부 직원이 필요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내 호텔을 지금 문화지역으로 지금 올해까지는 철거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텐데 그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의견이 계속 관리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자와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4명을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4명을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로는 좀 어렵고 요거는 요즘은 채용을 거제시에서 통합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빨라야 내년 6월이나 7월쯤 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옥포대첩 축제 사업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한 2억 정도 업이 된 겁니까? 실제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인데 요거는 실제 금액은 편성돼봐야 아는 사항인데 4억 7천에서 7억으로 정액 요구를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회관에서 정말 아무 눈치 안 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트로트가 됐든 클래식이 됐든 대중 뭐 음악이 됐든 한 3억 정도 편성을 좀 해서 이거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을 제가 의원되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제시의 모든 행사나 축제를 보게 되면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그 어떤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행사를 할 때는 트로트 가수들이 한두 명 와요. 근데 그 외에는 트로트 가수들이 한 명이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성에도 그렇고 그 통영도 그렇고 이제 이 트로트 팀들 엄청 왔다 가더라고요. 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왔다 가는지 내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확실한 건 그렇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왔을 때 한 뭐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이분들께서 팬클럽들이 와가지고 쓰고 먹고 자고 가는 금액이 한 30억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도 제가 이제 트로트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힙합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너무 트로트가 이제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을 때 몇 배의 경제 유발 효과 혹은 거기에 숙박권 그다음에 그 시장통에 그 3만 원치 5만 원치 사야지 이제 입장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걸 마케팅화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이거는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뭐 가요 무대라든지 좀 이렇게 빅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열린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아주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평가를 그렇게 받아보겠죠. 그다음에 요 유인물 중에 여기 보니까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방식 개선해가지고 자 그러면 거제시 합창단은 신규 창단이라 해놨는데 그다음 거제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신규 창단인데 이 두 팀은 픽스입니까 그냥? 이거는 뭐 공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두 팀은 픽스입니까? 그게 아니라 합창단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단원 구성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창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예. 이 5팀을 선정을 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직 예. 아니네, 그지? 예. 그러니까 거제시 합창단, 거제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신규 창단인데 이 창단된 사람들도 다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에 이제 공모에 참여하겠네, 네, 그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10매력 정도가 보조금에서 이제 예산이 세이브가 만약에 된다면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거제 시립 뭐 어린이 합창단이 됐든 뭐가 됐든 시립이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 100억 정도 이제 올려야 돼요. 1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쪽에 우리 자꾸 시장님께서는 뭐 가까운 데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러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370억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이태일 위원장님 뭐랍니까? 딱 여니까 370억 문화예술 우리는 70억 그래서 30억 더한 게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 올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지난번 그 재단에서의 그 인원 관련돼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늘면서 네. 경영지원부의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늘고 그리고 예술기획부에서 예술기획부와 문화산업부로 부서가 2개로 변경이 됩니다. 공연시설부는 무대기술부로 이렇게 이름만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봤을 때 4명이 느는데 이 4명이 무대기술부의 인원이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줍니다. 줄고 경영지원부의 인원이 늘고 문화산업부가 없는 문화산업부가 4명이 또 플러스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우리가 전체 관장님,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전체 18명인데 이 인원이 현재 인원이 모자라다는 말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현황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저희가 일단 현황을 다 비교는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인근 통영만 봐도 문화예술재단 직원이 저희보다 2배 이상 많은 그런 그 네. 문화예술재단에 가서 그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네.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 변경한 부분 상당 부분이 사실 예산 부분이 문화예술가의 예산이 사실은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4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시설부의 무대기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다 공사하지 않습니까?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3명이 또 경영지원부로 또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9명에서 6명으로 또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그 지난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의원분들께서 인원이 4명 늘어나는 부분에 좀 우려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공연시설부에서 무대기술부로 바뀌면서 3명이 이게 경영지원부로 넘어가는 인원들은 사실 순수하게 무대기술 업무를 보는 직원이 6명이고 3명은 그 시설 관리, 전기나 소방, 고압가스 이런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 보면 청소 관리 업무랑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 3사람은 굳이 무대기술부에 있기보다는 경영지원부에서 전체 경영지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이제 3명을 경영지원부로 이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실제 이 인력으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는 공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부터 공연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상 그 재단의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문화사업부하고 문화예술기획부로 이렇게 2개를 나누는 이유도 예술기획부에서 지금까지는 기획공연, 전시, 한문연 사업이라 해서 국가공모사업이 재단에서 바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하는 사업에 예, 대한 거는 예,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과 지역 축제 업무, 예술 교육 업무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그 업무에다가 또 우리 이제 문화사업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증가하는 그 상황에서는 부서별로 볼 때 예. 항상 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 시기별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제 하는 시기에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17명이고 네. 또 공무직이 5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직을 조금 더 뽑으면 되지. 공무직 5명은 현재 그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임기제랑 같은 네. 건데 공무직은 뭐 주차 관리라든지 뭐 매표 관리라든지 커피숍 예.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그러면 하고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임기제로 또 뽑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규직을 뽑으면 현재 지금 이분들이 다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지금 20년 되면서 이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 부서에 20년 동안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서가 예를 들어서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에 희석이 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서 거의 자기 맡은 분야에서 지금 20년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조로서 조금 이렇게 충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 지정예술단 관련입니다. 추진 배경이 우리가 그 조대영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립예술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전 단계로 우리가 지정예술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예술단을 하는데 실제로 전년도 지금 1억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또 올라가는데 이 문제는 이제 단원 기량 향상이라든지 사업비 집행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정 관리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 이제 재단으로 넘기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이번에 이제 운영 방법이 개선되는 게 가장 큰 게 일단 지정 단체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린다는 것과 또 지금까지는 지정 예술단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정 단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었는데 지금 한 거의 7, 8년 가까이 해오지만 어떤 단원들의 기량 향상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뭐 뛰어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거나 이런 게 볼 수 없어서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지정예술단으로 선정이 되어도 사업비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할 거고 단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직접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행태로 가면은 단원들에 있어서 이제 기량 향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 보고를 뭐 지난주에 받았습니까? 10월 13일 날 뭐 의견 수렴을 하기로 돼 있던데 아직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그 운영 방식에 보면 거제시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지정예술단하고 각각 업무 분장을 한 걸로 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네. 이제 지정예술단 운영 계획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단원 공개 모집을 하고 예산 지원 운영 실태 점검을 하고 예. 성과를 하겠다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개 모집에 대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우리 이제 조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에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하겠다는 평가 방법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정예술단 안에도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대내외 홍보를 지정예술단에서 그대로 하면 될까요? 이걸 맡았다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거제시 대내외 홍보가 지정예술단에서는 자기 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메인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원 역량 강화 활동은 물론 여기서 하겠지만 그 역량 강화를 위한 뭐 계획 수립에 이제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앞에서 조정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공개 모집을 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예술단 운영 규정에 이렇게 제2조 신청 자격에 보면 일부 좀 수정이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단 7년 이상 경과된 단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 창단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기 운영 규정을 손 보실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저한테 와서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모시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대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그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그 15억 4천만 원이 지금 거제시 문화 사업 목적 출연금으로 이게 출연금으로 지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 자체 전체적인 파이에서 이게 지금 빠지는 거 확실합니까? 지금 옥포드 접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3억 5천이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고 지정예술단도 1억이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이 이렇게 출연금으로 편성된 그 부분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보조금을 쓸 수 있다. 예예. 그 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중앙행정부처와 관련돼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예산실에서 전체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예산 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시간은 좀 됐지만. 아 제가 그때 직접 예산팀장은 안 하고 기획팀장 기획팀장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지방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과 관련해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 항목과 임금비 항목에 관해서 건전 운영 페널티 항목을 신설했다는 이런 내용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런 내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행사비,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에 보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 기준은 이제 별표 6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그 자체 이게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이 산정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거하고 좀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또 각 부분에서 보면 저희 옥포대첩 축제 같은 이거를 경우에 모르신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별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거를 이런 의도도 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내 예산실에 내가 나중에 물어볼 텐데 네. 별표 6에 보면 절감하는 그 계산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축제,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처리를 해도 이게 과연 이게 절감을 하기 위한 우리 자구 노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저희들 입장에서 자구 노력을 한 걸로 평가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좋죠. 뭐 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그럼 이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난 여기까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실하고 뭐 이야기가 됐어. 이거를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깊이 있게 제가 예산 분열을 하진 않았고 일단 예산실에서는 저희들한테는 보조금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고 저희가 목적 사업으로 출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고 또 문화예술재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연금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과 우리 문화예술계가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그래서 있다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판단을 이게 뭐 했습니다. 예. 문화예술재단에 출연금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네네.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지정예술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죠 앞전에.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추후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 계획서나 나중에 이제 정산 자료를 다 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네, 지금 5개, 3개에서 5개로 하고 1억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3억 3천만 원이 지금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보조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재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보조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지 않고 실제 예산 집행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목적 사업으로 출연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가에서 문화예술재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분기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네.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럼 이거는 앞전에야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정리가 됐을 텐데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집행되는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정산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겁니까? 요거는 이제 문화예술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재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재단에서 예산 편성 기준과 지출 기준에 맞게 이제 집행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1회 지도 점검도 하지만 3년에 한 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재단의 모든 예산 집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정예술단
그 운영하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예술단 운영 지금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규정은 우리가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11월 중에 개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합니까? 예, 예.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뭐 출연금으로 가지만 1억에서 4억 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청약이 되면 이게 시장이 이게 이제 사업 자체는 이게 우리 그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상 사업에 보면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앞전에 이게 정리가 되고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까? 어떻게 될 네네. 겁니까? 그렇게 될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금액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게 거의 뭐 몇 배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제 생각엔 네. 뭐 다른 데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던데 예. 우리도 이거 지정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형식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이시고 네. 추후에 시립예술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되면 조례 제명도 변경하고 조례 내용 자체도 전부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이시고 이 정도 금액이 나가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게 법령과 조례 근거가 있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잖아요. 한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그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관리 운영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후에 네. 우리가 시립예술단으로 성격하게 되면 조례 제명이나 내용을 전부 개정하냐 하니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제시 문화사 목적 출연금 15억 4천만 원을 이제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이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재단에 목적 사업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로 하여 재단 출연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이제 이 5가지 사업이 아까 우리 조대영 의원께서 지적하기를 이제 보조금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중 일부는 보조금이고 예. 일부는 행사 운영비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옥포대첩 축제 사업 지원의 경우에는 공기관 위탁 사업의 형태로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추진된 거죠? 올해까지는 옥포대첩 축제는 보조금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가 위수탁 계약으로 재단에서 주관을 했고요. 여기서 문화예술 부분 공모 사업은 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를 위수탁 계약에. 그럼 여기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을 형태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부분 공모 사업하고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3억 8천만 원이 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로 올해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럼 보조금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지정예술단도 지정예술단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거는 어느 겁니까? 현재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됐던 항목은 올해까지. 예, 올해까지 옥포대첩 축제와 그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이 두 개네요. 예, 예. 그럼 그 옆에 23년도에 네. 이제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7억 3천, 3억 5천 이게 이제 지난해 당초 예산의 예산 규모하고 같습니까? 옥포대첩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억 7천이었고 예. 지정예술단은 1억이었고 문화예술 부분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작은 예술제 요거는 두 개를 합쳐서 3억 8천 그대로고요. 예. 문화가 있는 날 그리공연은 4,200만 원을 저희 부수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었었는데 3천만 원으로 해서 재단으로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옥포대첩 축제 사업 지원 사업 보조금이 4억 7천에서 내년에는 이제 7억으로 7억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그거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지정예술단도 1억에서 4억 3천으로 예. 정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편성될 때는 어느 금액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 사전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하는 봤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전부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해서 진행해 왔고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아까 말한 좀 전문성 있는 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또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데 복잡한 위수탁 계약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의 궁금함이 네. 이제 이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거제시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을 이렇게는 출연금 전환해서 그만큼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제 여유를 좀 예산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질문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화사 목적 출연구로 출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게 보조 사업이 줄어든다, 뭐 업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포대첩 축제도 보조금 일부 편성되고 일부 행사 운영비로 해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조금이나 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재단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 우리한테 교부 신청을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되고 정산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으로 행정 절차가 많이 또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똑같이 재단에서 하는 일을 해야 할 거라고 계획이 됐으면 바로 출연금으로 주면 계획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수적으로 행정 절차가 많이 이행이 되는 게 행정 낭비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보조금과 관련해서 또 사전에 보고한 내용은 약간 상이한 대목이 있어서 뭐 질문을 이제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2차 추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 한도 제한으로 이래서 운용에 있어서 계획예산실에서 보조금 지급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경우지 애로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 있게 좀 보조금을 편성할 여유분을 좀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도 뭐 이 문제가 검토되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보조금과는 전혀 뭐 관계 없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들어보는 게 저 부수적인 하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검토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노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맡으시고 옛날보다 우리 행사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시민들도 거의 저도 뭐 시연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 거의 뭐 행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뭐 곳곳이 한다. 그래 그때 볼 때 뭐 곳곳이 하고 문화 항유하는 것은 저희들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장소가 한 곳에만 집중된다든가 이런 거는 많이 그걸 해야 됩니다. 서로 고려를 해야 되지. 어디서만 계속 축제를 한다. 어디서만 대중 행사를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 시민이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너무 많이 한다. 많은데 우리 지역은 없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축제할 때 꼭 그곳에서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장소를 선택해야 될 때는 그 장소 선정을 할 때 골고루 좀 지역에 안배를 해서 좀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시립예술단, 지정예술단 해갖고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시립을 할 때는 또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근데 저는 다섯 단체로 할 거라 하는데 지금 현재 3단체인데 2단체는 혹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2개 단체는 그냥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죠. 네네. 그러면 그 5단체가 네. 또 4억 3천을 쓰면서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러면 4억 3천을 쓰고 우리가 또 몇 년간 시립도 정하지 못하고 이 4억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뭐 시장님이 뭐 시립을 하기 위한 목적 예비로 뭐 이런 5단체를 해가 한다든지 이건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4억씩 해마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시립은 결국은 우리 지금 현재 1억이 그리 됐어요. 1억이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시립 여성 합창단을 하려 하다가 그 합창단이 잘 안 돼서 계속 1억 가지고 세 군데 나눠주고 몇 군데 나눠주고 하는데 그것도 행사에 불과하지 큰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물론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또 우리가 이 4억 얼마를 들이는 것이 그동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거죠. 저 염려는. 그래서 시립을 아끼면 과감하게 해서 시립을 하기 위한 방법인갑다. 또 그렇게 고민하는갑다. 이런 건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뭐 예술회관에는 많이 그 사업을 예술회관으로 이번에 많이 갔어요. 큰 것들이. 가다 보니까 또 정원도 부족한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는데 사실은 예술회관에 고생합니다. 그 직원들 모두가. 그래서 뭐 저희들은 주말에나 뭐 행사 있을 때만 가지 못하지만 계속 저녁마다 지금 있어요. 저녁마다 저희들은 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거리도 있고 해서 제가 포인트가 뭔가 하면 지역 행사 뭐 행사성이든 축제성이든 지역을 좀 안배해달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예술단체가 지금 3곳에서 1억을 주는데 5군데 4억 3천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심사숙고 좀 해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빨리 결정 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2년 정도로 보고 2년 추진을 정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합니까? 예, 예. 네, 신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잠깐 답변해 이제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화예술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면 이제 문화예술 재단이 사실은 문화예술 회관을 관리하는 게 이제 주 어떤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뭐 조례에도 있듯이 문화예술 재단이 어떤 문화예술 회관에 관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0% 정도만 그래 하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을 조금 확대시키고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이 3개 조직이 사실은 문화예술 그 회관의 공연이든지 어떤 이런 것만 하는 조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이제 지금 조직을 개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처음 이제 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행사가 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예술회관뿐만이 아니고 각 그 면 지역도 찾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공연,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재단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요는 재단에서 직원들 필요하다는 수요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최대한 고민해가지고 내년에 4명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래 해보고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임들하고 충분히 그 보고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인원 증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 회관에 그 극장 2개를 다 그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대극장을 먼저 수설합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이제 그대로 계속 공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극장의 어떤 큰 대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들어오지만은 그 외에 좀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극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어떤 아까 예산에 대한 이런 거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극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단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까지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정년을 하시는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공무직은 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께서도 뭐 20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장님은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20년 된 직원들하고 쉽게 표현해서 새로운 관장하고 이게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오래됐다고 그 굴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들한테 굴림하면 안 됩니다. 엊그제 20년 된 분들 뭐 표창도 받고 그래서 저는 금두급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드리라고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1년이나 1년 6개월 되면은 로테이션 시키죠. 지금 그 시스템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무하는 데가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리가 한류화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뭐 확진된 부분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제 이제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재단이 회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문화시설도 관리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시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재단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까 어떨까 하는 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좀 몇 군데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이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이제 탁 자기도 모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관장이 오거나 외부의 어떤 예술인들이 뭔가 제안을 하거나 좋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논의를 했을 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원대고 관광공사하고 해양관광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키고 이제 묵은 사람들도 좀 회전도 시키고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그걸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떻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예술인들한테 굴림하면 안 되고 관장한테 굴림하려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걸 뭔가를 좀 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문화 그 건물에 대한 요런 로테이션 회전시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광공사하고 해가지고 관광해양공사하고 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좀 젊은 층들이 펼칠 수 뭔가 좀 이렇게 뭐 30대 40대가 뭔가 이 팀장이나 뭘 맡아가지고 부장을 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거제 문화예술로 발달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지금 20년 묵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뭐 인터넷 SNS 사실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젊은 친구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트렌드가 이제 완전 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하나, 둘, 세 가지 부분 꼭 국장님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는 인건 비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공무직으로 4분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10명이 차장 10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3분이 부장님이시고 그래 그 밑에 이제 부족하신 분이 또 4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밑에 4분만 뽑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차장님, 부장님이 더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대체를 해서 뽑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부장님이 또 나가시고 나면 거기에 맞는 또 실제로 또 공무직으로 하시다가 또 오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규로 또 뽑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별도로 뽑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금액이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다.
자, 여기에 메인은 이제 거제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기가 2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청소년은 지금 4,200만 원 수준인데 합창은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8천만 원 수준이고요. 근데 거제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의원님 어떻게 그 자료는 생각합니까? 지금 그 단체에 뭐 지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대략 예산. 우리가 4억 3천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이고 지금 그대로 준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4억 3천이 자꾸 많다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1억에서 4억 3천 올라가는 금액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은 시립화를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군에 시립화된 데를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한 단체만 시립을 하더라도 그 20억 시립으로 정도, 갔을 때 얘기하는 예,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네. 사실 그걸 파악해 보니까 저희 그 금액의 80%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합창단이든 이제 오광대든 전체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운영 실적에도 뭐 상당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인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두 단체에서 뭐 행사를 하면 같이 참석을 할 겁니까? 대부분 또 떨어져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또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성인들이 하는 오케스트라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과연 그 금액이 뭐 한 거의 뭐 한 5배 차이 나죠. 4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다른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공모를 해서 또 뽑으시겠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일정한 학교 다니는 그 시기만 뭐 여기에 회원으로 있을 거고 다 좀 변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여기에 그대로 계속 이제 가는 회원이 아닌가 그리 싶고 여러 이제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지만 지정예술단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5단체를 구성하는데 뭐 지금은 예정이 픽스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금액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3억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모되는 지정단체를 공모를 해서 뽑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만큼 잡아놓고 또 뽑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추진 배경에는 시립예술단 창단을 위한 전 단계다는 이제 가정하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실제 청소년보다 뭐 이제 성인들이 하는 오케스트라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그 관계 할 때에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실제 어떤 들은 비용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 당초 예산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예산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의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 출연 동의안인데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오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에 대한 동의만 하고 예. 최종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심사를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영규 의원님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이래 해서 뭐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잠시 정의했다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그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호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그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국립자연휴양림 기준을 반영한 이용요금으로 변경하고 3인칭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호감일을 매주 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진행하고 호감일 7전까지 사전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제2항 별표 2 시설 사용료의 경영 차이 유찰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0원 감하였으며 숲속의 집 10인실 대사막 신설로 객실 요금 사용료를 비수기 12만원, 성수기 18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존 대사막을 성수기 1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입장료 감면에서는 별표 3에 따라 지역 주민에 한하여 비수기 주중에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를 2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거제시 출항인 중 거제 항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상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설명을 마치고 63페이지 의안번호 233호 거제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한 건 한 건씩 합시다. 아,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32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자연휴양림의 휴관일 및 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용요금을 국립자연휴양림 기준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였으며 출항인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우선 예약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휴양림 예약 시스템으로는 장애인, 산림복지 바우처, 아세안, 실버 전용, 지역 주민, 다자녀 등 6개의 우선 예약을 받고 있으나 우리 시는 산림복지 바우처만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수정 의견으로는 우선 예약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예약, 가로 열고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 예약을 말한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저 2조에 보면 그 2조 2항입니까? 거제시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에 둔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시립이죠. 우리 시립. 예, 예, 시립이라고 하죠. 예, 예. 이 시립이 도립과 국립으로 이렇게 성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아, 그런 기회는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국립이지 않습니까? 예, 예. 도에서 관리하는 게 도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제 우리 시립 구천리에 있는 이 시립이 만약에 잘 뭐 관리가 되고 혹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 이게 도립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광역 뭐 시립에서 또 도립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원 그다음에 이제 한 아시아 뭐 이렇게 이게 성격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 도립이나 이래 저 국립이나 이렇게 성격하면 왜냐하면 그러면 국가 돈 그다음에 도의 또 예산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사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어떤 건립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도 이제 당초 서당골 그 안쪽에 우리가 국립 자연휴양림을 좀 해달라고 산림청이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산림청에서 이제 너무 지금 현재의 시립 휴양림하고는 좀 가깝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립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네,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해볼 필요는 있네, 그죠? 예, 예, 그 땅들이 지금 예전에 우리 우리 국립으로 하려 하는 그쪽에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난대수목원 하려는 땅을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좀 산림청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립도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계속 두드려 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제시에 자연휴양림이 1개소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2개, 3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시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 아무래도 이게 뭐 좋은 어떤 효과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예. 좀 몇 군데 더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왜냐면은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이게 이제 테라피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치료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동서남북에 한 개씩 정도 이렇게 하면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뭐 이건 좀 말씀이십니다. 그 안에도 우리 치유이숲의 상거리에 예. 치유이숲에 다음에 이제 내년 봄에 그게 완공이 되면 추가로 이런 휴양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잡고 좀 있습니다.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요즘 맞습니다. 이제 뭐 황토길 걷기 우리 뭐 이태일 위원장님도 이제 뭘 또 같이 저걸 하는데 이제 이런 황토길 걷기라든지 맨발 걷기, 그 자연휴양림, 자연치료, 힐링 이게 이제 우리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요 말씀 좀 맞습니다.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 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입장료의 기준이라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 어른들 뭐 1,000원이고 단체로 가면 700원을 받네요. 예, 예. 이거 그 거제시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어린이, 청소년, 군인 뭐 있는데 그 국가 유공자 이런 건 없습니까? 아, 그럼 면제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있죠. 예, 예.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1,000원 받는 것보다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 차원이라도 이게 뭐 1,000원 받는 거 700원 받아가지고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시설 사용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입장료는 뭐 사실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보는데 사실 이게 1,000원 내고 들어가는 게 이게 뭐 우리 거제 시민들은 무료니까 그죠? 예. 좀 거제 홍보 차원을 위해서도 이거는 그냥 무료화를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부분은 뭐 받더라도 예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등구 3조에 37페이지 3조에 휴관일. 원래 휴관일이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까? 그게? 원래 월요일로 했습니다. 그렇지. 예, 예. 이번에 바꾸는 겁니까? 예,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아, 근데 왜 화요일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 뭐 월요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다 화요일로 지금 바꾸는 추세입니다. 아, 추세는 예. 추세라도 월요일로 계속 쉬었잖아요. 예. 다른 데는. 예. 아, 그래서 예, 화요일. 다른 데도 다 이 바꾸는 근데 추세다 장단점은 보니까 화요일날 월요일하고 뭐 장단점 뭐 특별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청소 때문에 청소 지금 때문에. 이제 바로 하고 난 뒤에 바로 청소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청소 안 하면 안 되니까 화요일 청소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영 휴양림에는 제가 해마다 부산 사람들 예약해주는 그게 있어요. 항상 걸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다 하니까 제가 예약은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예. 조금 시설 같은 거 전에는 우리 행정사무관사를 들이 나가고 했는데 뭐 불편하고 고객에게 불편하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단지 체크를 좀 해주이소. 예, 자주 뭐 체크도 하고 예. 또 관리를 지금 잘하고 우리 있는 저희들이 좀, 상임위에서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한번 보안도 지금 작년 그작년 해가지고 많이 하고 뭐 하천이고 뭐 모든 거 다 전부 다 이 새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네, 그럼 잠깐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수정안 6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만 해당되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전문위원회 검토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뭐 검토안에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럼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수정안을 수정안을 발의합시다. 네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조대영 우리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걸로 하고 수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해를 할까요? 정해 아닙니다. 잠깐만요. 바로 수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대영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시겠습니까? 예, 수정안 발의해 주시고. 예. 우리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13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선 예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리 시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예약을 우선 예약 가로 열고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 예약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대영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대영 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대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종호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거제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휴양일을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양일을 변경하고 만 나이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 나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33호 거제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목재 문화체험장의 휴장일을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서 자연휴양림의 휴양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도 휴양일도 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휴양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민법,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앞의 만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도 만 몇 세로 규정된 조례 규칙이 다수 존재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조례 규칙에서 만 나이 표기를 없애는 일괄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 제1호 내용 중 띄어쓰기에 대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송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안 제11조 체험료 감면에서 제2항 제11조에 주민등록법상 만 24세를 주민등록법상 24세인데 요 24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자녀라 하면은 보통
성인이 되기 전 만 20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24세가 되는지 기준이 청소년이 만 35세 아닙니까? 청년이고 청소년은 만 24세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